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진가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시험차를 타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실제 도로의 연비 개선을 위해서 출근할 때도 짬짬이 데이터를 측정하곤 합니다. 아까 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와 운전성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동력원으로 엔진뿐만 아니라 모터도 사용하는데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높은 연비, 유해한 배기가스를 훨씬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원교 연구원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업무를 배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선배님, 혹시 지금 뭐하고 계세요? 네, 저는 지금 어제 시험한 결과 데이터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이따 시험 갈 때 제가 저희 업무 소개도 할 겸 따라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여기로? 네. 이곳에 가셔서 저희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시험을 진행할 차들을 미리 소킹해 두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연비 시험을 진행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뭔가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혹시 시험 내용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안쪽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다이노라고 해서 차량을 고정시킨 다음에 국가별 벽구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하는 장소가 될 거고요. 시험 주행 중에 나오는 배출가스들을 이 백에다가 포집을 해서 분석기를 통해서 저희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 연구원들은 PC를 가지고 와서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을 해서 아까처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많이 도출을 하는 결과물은 변속기, 엔진, 모터, 배터리 등의 최종적인 시스템 효율 등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오늘은 어떤 시험을 진행하시나요? 네, 오늘은 북미 지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드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시험 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비 개발 업무를 하는 셀을 소개했으니 다음으로는 운전성 개발 업무를 하는 고지 극저온 챔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운 고지 챔버부터 한번 가보시죠. 사람이 높은 산에 등반하면은 숨이 차듯이 차량도 고지에서는 산소가 희박해서 엔진 출력에 저하가 발생합니다. 상대적으로 모터의 사용량이 올라가고 배터리 성능 저하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 셀의 기압 변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시험실 내부에 풍선을 설치해 봤는데요. 한번 기압 변화를 살펴볼까요? 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다시 봐도 신기하네요. 마침 운전성 평가를 하시는 연구원분이 계신데 아까처럼 간략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그러면 여기는 어떤 시험을 진행하는 곳인가요?
네, 여기는 산소가 희박한 조건에서 시험을 하기 위한 고지 환경 챔버입니다. 지금은 해발고도 3000m에서 시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굳이 3000m로 시험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해외에서 현지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해외 아이젠하워 터널이라는 곳과 동일한 고도를 맞춰서 시험을 하려고 3000m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현지에서와 비슷하게 주행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현지와 똑같이 주행을 하려고 실제 저희가 현지 시험 때 취득했던 주행 패턴과 동일하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고지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해외 현지 시험을 나가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목표 차속을 제대로 추종할 수 있는지, 그 차속에서 주행을 하면서 성능상의 이상이 없고 제어 로직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네, 안태준 연구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극저온 챔버 가봐야 돼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저도 극저온 챔버로 가야 돼가지고 같이 가실까요? 네, 그럼 저야 감사하죠. 한번 같이 가실까요? 네, 하이브리드 업무를 소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최첨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바로 극저온 챔버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시 너무 춥네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극저온 엔진 시동성이 메인 이슈인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여기에 추가로 저온에서 배터리 출력이 저하되는 특성을 감안해서 저온 출력 저하 상태에서 일관된 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합니다. 제가 이곳이 얼마나 추운지 실험해보기 위해서 이 물이 얼음이 되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안태준 연구원님, 혹시 아까처럼 간략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는 저온에서부터 고온까지 다양한 온도, 습도 범위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저온 조건에서 차량을 시동하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혹시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저희가 차량을 극저온에 맞추기 위해서 미리 전날에 차량을 시험실에 넣어두고 있고요. 다음날 출고해서 시험로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극저온 상황에서 시동을 걸었을 때 시동이 이상 없이 잘 걸리는지를 확인하고 모터 출력에 제한이 생기는 저온 상황에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극저온이 얼마나 극저온을 말하는지 혹시 몇 도쯤 될까요, 이 안이? 네, 지금 저희는 영하 30도에 맞춰서 시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하 30도나 돼요? 네. 역시 물이 꽝꽝 얼었네요. 혹시 평상시 이렇게 추운 데서 실험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뭐 힘들긴 한데 다 이제 좋은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일환의 과정이니까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네, 역시 연구원의 마인드 멋있습니다. 네, 여기는 주행시험장인데요. 설명을 도와주실 연구원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혹시 어떤 시험장인가요? 네, 여기는 주행시험장 안에 있는 고속주행로라는 시험장입니다. 그러면 차를 직접 타고 시험장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네, 가시죠. 네. 네, 여기는 주행시험장 안에 있는 고속주행로라는 시험장입니다.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주로 높은 차속에서 해야 하는 시험을 할 때 이곳에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 동력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최고 속도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시험할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출력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배터리 출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충전량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속도를 확인할 때에는 배터리 충전량이 일정 이상 유지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최고 속도를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회사가 아닌 강원도로 갈 예정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이브리드 운전성 개발의 연속선상입니다. 그래도 회사 밖으로 떠나는 거니 여행을 가는 느낌으로 떠나볼까요?
네, 저는 지금 오늘 토잉 시험을 진행할 진국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토잉 성능 시험을 통해서 목표하는 차속을 주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SOC가 적정 수준에서 방어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실제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저와 같이 바로 토잉 시험을 시작해 볼까요? 이렇게 토잉 성능 시험을 마치고 저는 이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오늘 제가 맡은 미션은 끝이 났네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일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미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원 연구원입니다. 저는 전기차 동력 성능 회생제동 시험평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일한 지 한 2년? 제가 소개 미션을 받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가속, 회생제동 성능을 고려한 운전성 튜닝을 하고 연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중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V 저온 동력 성능 개발, 두 번째로는 전기차 회생 성능 평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EV 주행거리 연비 개발입니다. 사실 말이 어려서 그렇지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전기차의 출력은 배터리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배터리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출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등판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환경 챔버를 이용해서 저온 상황을 모사하여 배터리의 온도를 낮춘 상태로 주행하면서 전기차 동력 성능을 확인하고 최적의 배터리 승원 전략을 수립합니다. 추울 때 휴대폰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듯이 전기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 그것도 저온에서 어떻게 동력 성능을 가져가냐는 거죠. 네, 오늘 업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테스트를 하실 건가요? 네, 지금 전기차 저온 출력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리튬 배터리 셀의 경우 상온에서는 전압이 4.2V까지 올라가는데 저온에서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배터리를 관리해주는 BMS라는 시스템에서 배터리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 히트펌프를 작동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온 상태로 고속주행과 동력 성능 시험을 진행해보고 출력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운전성 튜닝을 하려고 합니다. 보셨듯이 앞으로 전기차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죠? 이제 다른 시험으로 가볼까요?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2차로는 전기차 회생제동 성능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회생 성능, 말이 어려운데요. 전기차는 모터의 회생 토크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언제든지 강한 감속력을 내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잘 튜닝해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차량이 감속하고 정차하는 기능을 개발합니다. 오늘 시험을 같이 해주실 우하영 연구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하영 연구원님, 오늘은 어떤 시험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패들 시프트를 이용한 회생 제동 시의 운전성과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각종 경사로에서 정차할 수 있는 아이페달이라는 기능에 대해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회생제동 성능이 좋아지면은 어떤 게 좋아지는 건가요? 네, 회생 성능이 좋아지면 주행 중에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하게 되면 연비가 좋아지고 또 남은 주행거리도 늘어나는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죠. 그리고 회생제동 기능을 이용해서 아이페달이나 스마트 회생제동과 같은 시스템으로 사용자에게 편의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재미도 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완전 정차까지 가능한데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오면 어쩌나요? 네, 차가 감속하고 있는데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감속도가 넘게 되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도록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험하실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평가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토크와 가속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원하는 가속감, 감속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토크와 레이트 튜닝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가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은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멀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소개할 EV의 마지막 내용, 바로 주행거리 연비 개발입니다. 사실 HEV 연비 개발 업무와 동일한데요. 차별점이 하나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행하는 거랑 충전하는 거 아닐까요? 이곳에서는 배기가스 계측 대신 배터리 에너지 계측을 위한 전압 전류를 계측합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총 방전량이 필요해서 시험 시간이 큽니다. 향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디테일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연구원분들이 오늘따라 멋지게 보입니다. 잠깐이지만 EV 개발 업무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자동차, 전기차를 개발해주세요. 이상으로 박진원 연구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규빈 연구원입니다. 저는 VCU 제어 로직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대부분은 PC에서 VCU 로직을 개발하고 또 시험차에서 테스트를 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첫 번째 업무는 전기차 제어 로직 설계 및 개발입니다. 전기차가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 시동, 구동, 변속, 회생제동, 충전 등을 주관하는 차량 제어기 제어 로직 자체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EV 제어 협의체 디자인 리뷰를 통해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상세 기능으로 구체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어 컨셉 수립, 사양 개발,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 구현 등의 전 과정을 직접 하고 있죠. 산출물은 제어 소프트웨어 하나지만 내 아이디어는 모두 특허나 논문으로 남으니 정말 뜻깊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무는 선행 제어 개발입니다. 시험차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대웅 연구입니다. 선행 제어 개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제어 이론 같은 거를 선행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기존 양산 방식에 더불어서 이제 모델 기반의 최신 제어 이론하고 이제 요즘 핫한 AI 기법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이제 양산에 적용하는 게 목적인 부서입니다. 네, 연구원님 그러면 혹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로는 2021년에 양산됐었던 i20N에서 이제 터보 스피드 예측하는 제어 기술이 있는데요. 여기 제어 기법에는 이제 최신 기법인 이제 모델 예측 제어라고 해서 MPC라는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터보 차저의 현재 상태를 예측하고 그리고 미래 상태까지 예측을 해서 이제 엔진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 터보 차저의 그 최대 한계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기술이 지금 MPC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네, 연구원님 요즘에 전기차가 굉장히 핫한데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선행 개발되고 있나요? 네, 전기차가 요즘 되게 핫하긴 하죠. 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자제품 스마트폰을 좀 예로 들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겨울철에 배터리가 빨리 닳는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이게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원이 열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겨울철에는 전비가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신 제어 기법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열 관리 최적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성능이 향상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i20N에 적용됐었던 이제 MPC 기법을 통해서 이제 엔진의 발진 성능 같은 거를 되게 향상을 시켰거든요. 이제 또 저희는 또 최신 제어 기법과 이제 AI 기법들을 같이 병합을 해서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가지는 기술들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제어는 차량에서 두뇌의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제어기에는 기존의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다면 선행 제어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 더욱 멋진 선행 개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업무는 제어 로직 시뮬레이션입니다.
양지원 연구님, 혹시 제어로직 시뮬레이션 업무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어로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VCU 제어 롬을 만들고 나서 롬이 정상적인지 위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실제 차에서 못하는 것들을 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기차 제어로직 차량 시험 및 검증입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새로 개발된 전기차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사무실에서 개발한 로직을 지금 이 차량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개발한 로직이 실제로 정상 작동 잘 하는지, 이상 유무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가 돼서 이제 차량을 주행하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지금은 무슨 시험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회생 제동 중에 아이페달이라는 모드에 대한 기능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페달 모드는 주행을 할 때 이제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량이 멈춰야 되는 기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사무실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차량에서 시험을 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직접 이 노트북에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바로 차량에서 시험하게 되고요. 따라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동형 사무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면 차량에서 시험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능을 점검합니다. 즉, 사무실에서 개발한 기능의 완성도를 이렇게 달리는 차량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네, 모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